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폭락했습니다. 그냥 하락 마감이 아니라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3.52%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전날에 비해서 4.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힘 빠지게 마련이죠. 오늘만 하락한 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계속 시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졌잖아요. 흘러내리다가 쭉 더 빠져버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지하실 파고 들어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이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적은 몇 종목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가총액이 적어서 우리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고, 이 코스피에서 42개 종목이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이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상승한 게 아닙니다. 파생상품 중에서 이 인버스 쪽으로 이런 종목들이 등락 올랐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겠죠.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어서, 이야, 그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8.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발표된 게 8.3%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한 8.3%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시장 예측치는 8.3%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8.6%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높게 이렇게 집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이 시장에서 생각하기를 이 8.5% 정점을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다소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겠지만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겠지만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거 이제 사람들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된 거죠. 또 게다가 물가가 이렇게 높이 나온 이 자체는 바로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바로 6월달 지금 한 며칠 이번 주 내로 미국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빅스텝이라고 해서 0.5% 정도 물가 기준금리 올리는 거 이런 거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충격을 좀 받아서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가지고 한 번에 0.75%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시장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을 시킨 겁니다. 이건 해외 반응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5%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데 우리는 1.75, 미국은 1%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번에 0.75% 올리면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0.25% 올리고 미국은 그 다음에 다시 0.5% 올리게 되면 빅스텝 한댔거든요.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 7월이죠. 7월이면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0.25%가 아니라 0.5%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는가? 또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이렇게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야 기존 0.5%가 아니라 0.75%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막 우려하는 심리들도 퍼지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와, 미국에서 0.75% 올리게 되면 이 기준금리 역전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 빅스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온 거죠. 그럼 또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여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생각의 단초를 바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공을 하게 됐고, 투자자들이 급격히 두려워해가지고 쫄린 바람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 이렇게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팔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팔지 않아도 지수가 급락한 것은 사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중 흐름을 좀 보면은 초반에 개입을 해서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만큼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요 정도 떨어진 겁니다. 여기 우리가 거래가 일어났던 거예요. 요 부분에 거래가 일어났던 거고, 이거는 뭐 시장에서 손석이 이전에 뭐 동시효과에서 이런 식으로 갭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쑥 떨어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량은 순매수 순매도량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세력들이 몇 종목, 몇 업종 이런 식으로 순매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 안 될 거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7개 종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LG 상사 들여다보면은 뭔가 선이 쫙 하나 꺼집으십니다. 그죠? 선이 쫙 하나 꺼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탐욕 지표가 이렇게 딱 꺼지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LG 상사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중간하죠. 접근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이럴 때 접근해야지.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는 거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우진도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해성TS도 지금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현대상사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죠.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CJ 헬로비전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변곡점집에서 분석이 되고, 삼성카드도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죠. 한국전력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오히려 이번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뭐 상승 반전 신호 난 종목들도 몇 종목 있는데, 아나패스 이 종목 예전에 이렇게 분석이 되었을 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이걸 이 종목도 이런 종목 아나패스나 자이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금 흐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상승 반전 신호가 뜨긴 떴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고, 진료 발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술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크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은 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망하지 않겠죠? 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긴 했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적은 몇 종목이 좀 상승하고,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들어다 볼 종목이 없었어요. 시장이 폭락한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게 예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승으로 집계가 됐고,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점은 과연 오긴 오는 건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심리.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물가가 높으니까 빅 스텝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거. 또 그와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도 빅 스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참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자꾸 퍼져서 뭐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상승하기 전에요, 쑥 시원하게 한번 털어먹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세력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틀어먹고 갑니다. 틀어먹고 공매도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패닉해서 물량을 막 던지게 되면은 그때 싸게 주워 먹고 그래 올라가는 게 세력들이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래 뭐 같이 먹자. 그 너도 같이 따라와 하고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안 갑니다. 그냥 나가려면 다 죽어라 하고 그냥 공매도, 시장이 불안한 뉴스 이런 거 총동원해 가지고 다 털털 다 털어먹고 싸게 던지면 그때 공짜로 주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씨 나는 양심적으로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부동산 일에 한 번씩 놀러 가서 늘 듣는 소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거는 싸게 사고 싶고, 그런데 사고 파는 시기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를 집을 좀 구한다더라도 가능하면은 깨끗하고 싼 집을 구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시세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맞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 사고 팔 때도 집 거는 비싸게 팔고 사는 거는 싸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세력이 되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죠? 시장이 폭락을 해야 공매돼서 돈 벌어먹고, 또 시장에 주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놀래서 물량을 다 던져내버려야 싸게 매수해서 저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놀아나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대 없이 어떤 시장에 대한 좀 큰 안목을 갖다가 가지지 않고 막 흐르는 그냥 수익률 그 자체로 꼽아서 간다거나, 남의 이야기 듣고 네가 하락하니까 했다 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늘 여기에 딱 적혀 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려가지고 물량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저런 장난질에 속아나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다시 계속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주식 투자는 혹 아래쪽에 걸어놓고 싸게 사지면 먹는 거고 안 사지면 차압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공매도 칠 수는 없어요. 공매도 쳐봤자 공매도가 향하는 곳은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이고 이 바닥이라면, 이 빵원이라면, 이 아래쪽에 빵원이라면 이 빵원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빵원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항상 사람들이 그러죠. 참다가 탁 던지면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안 참은 것 같도록 많이 참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 6월 17일 날 초보자들은 이제 집에 가시오라고 해서 주가가 항상 상승할 때 집에 가시오라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장이 줄줄 흘러내려서 지금 1년간 흘러내렸어요. 많이 참았거든요. 참다가 더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쭉쭉 하게 되면 이때가 잘 참았거든. 굉장히 잘 참고 마지막 한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언제 상승할지는 모릅니다만 짧은 기간에 갑자기 하락하는 거 보고 정신 못 차려서 물량을 다 던져버렸다. 신기하게 주식시장은 내가 던져버리면 크게 또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느냐 하면은 걔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 주식시장의 이 데이터는 다 공개가 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물량을 추정할 수 있듯이 세력들도 다 추정하고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많다 그러면은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가 장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어떻게 요 정도 하락했으니까 됐지, 같이 가자 해서 여기서 가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이런 거 털털 털어먹고 최대한 끌어당겨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아나지 않으려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게 그냥 물량을 모아가고 좀 여유있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다 보면은 시장을 맨날 보는 것보다 아파서 한 몇 달 못 봤다든가 어디 놀러 한번 갔다 오니까 시장이 쑥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던져놨고 이자 붙더니 어느 날 올랐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읽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하락해서 모두 다 슬픈 날을 보내고 있을 건데 또 시간이 흐르면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